안녕하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고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굴곡이 자꾸 생기다 보니 힘들더군요. 60대가 된 이 나이가 돼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생각을 하며 결혼 생활을 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된 데에는 저희 아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른바 이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반에 저는 그다지 결혼이 하고 싶지는 않았고 남편이 썩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반했다더군요. 나중에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성급하다 싶었지만 당시 본인의 눈에는 제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매번 꽃을 사오고 그야말로 열렬하게 저에게 구애를 했던 남편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이때껏 기다려온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에 제가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되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뭔가에 홀린 듯 뭐든지 급격하게 진행해 나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어느덧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혼도 빠르게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다들 여지없이 못마땅한 반응이었어요. 당시 저희 친정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할 것이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지나보면 저보다 갑절의 세월을 사셨던 친정어머니의 말은 100번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지금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건실해 보였던 그 사람에게 그럭저럭 만족하며 초반에는 좋은 감정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을 다소 못마땅해 하셨던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무척 살뜰하게 잘해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다들 저보고 신랑감 잘 얻었다는 소리를 했었어요. 우리는 85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렇게 모든 게 다 무난하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바램과 우리 부부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날 오전의 풍경을 못 잊겠고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게 느껴집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게 되었고 집에서 홀로 아기를 돌보며 잠을 잘 못 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낮에 남편이 들어와서 의아해하며 퇴근이 빨랐냐고 묻는 저에게 남편은 일찍 퇴근했다고만 대답했어요. 저는 안방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들어온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제 품에 아기가 있었는데 또 다른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와 아이가 있는 방이 아닌 그 밖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는데 그리고 곧 남편은 현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보자기에 쌓여있던 그 아기는 딱 봐도 2살 남짓 되어 보였고 낯설지만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듣는 순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기절하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여보, 저기 애기를 하나 데려왔어. 내 애기야. 이제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에게 이게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나는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품고 있는데 남편의 아기가 또 있다니요. 정말 바보 같게도 제가 아기를 또 낳았는데 잊고 있었던 걸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잠깐 스쳐갈 정도로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의 말에 집중이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 존재 모를 아기의 울음소리가 현관 쪽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급한 얼굴로 뛰어가더니 그 정체를 저에게 안고 달려오더군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한 아기가 울다가 저를 땡그라니 쳐다보고 있더군요. 딱 봐도 신생아는 아니었고 기럭지가 더 길어 보였어요. 2살 남짓 되어 보였고요.
듣자 하니 남편은 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그 여자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와 아이를 두고 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더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어렵게 얻은 회사 자리이고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잃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하다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말을 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한 소리만 늘어놓는 걸까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회사도 집도 아기도 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함께 노력하자며 애원했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고 한쪽 눈까지 얼얼하게 느껴졌었어요. 실제로 남편이 결혼하면서 장만한 집에는 빚이 많이 있었고 그나마 회사가 탄탄했기 때문에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를 위해서 알콩달콩 살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떡하니 혼의 자식을 데려온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나 분했어요. 저는 그저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애를 같이 키워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창 울며 보채는 아들에게 젖을 물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허공만 보는 저에게 남편은 정말 듣기 끔찍한 말들만 늘어놓았어요. 솔직히 남편은 우리 친정어머니에게도 너무나 잘했고 저희 가족들에게 마치 새로운 아들이 들어온 마냥 살갑게 굴며 잘해왔어요. 저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전 여자와의 사이에서 저렇게 애를 낳아와 놓고 이제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회복도 다 못한 산모인 저에게 같이 키우라니요. 천하에 누가 온다고 해도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밤마다 우는 아기를 돌보며 먹이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살도 엄청나게 빠져 있어. 안 그래도 잠시 친정에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게 될 남편이 걸려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혹을 더 달고 들어와 버린 남편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어지더군요. 저는 힘든 와중에도 본인을 생각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여념치 않고 저렇게 모든 걸 저한테 떠맡길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있던 정 없던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계속 울어대는 그 2살배기 아기와 남편을 그 집에 홀로 두고 저는 친정으로 와 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두 분은 노발대발하셨고 이렇게 화내주시는 부모님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부모님 속을 또 썩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더군요.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셨고 남편을 불러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이까지 안고 와서는 그저 고개를 숙였죠. 허겁지겁 달려오는 길에 그 애기도 또 데리고 왔지 뭡니까? 직접 두 눈으로 봐버린 부모님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셨어요.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 앞에 남편은 그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놓여있는 아기는 눈을 번쩍이며 큰 소리가 나는 어른들의 광경에 더 얄궂게 울어댔어요.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신 듯 남편에게 통보하셨고 저 역시 듣고 너무 몰라 몸이 굳었습니다. 부모님은 격분하시며 이혼을 권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지만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며 이혼만은 안 된다며 매달렸습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덜컥 이혼을 한다고 하니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완전히 저 자세로 벌벌 떨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저를 기만할 수가 있는지 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도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혼 진행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신혼집에 아기 짐들이랑 온갖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친정으로 옮겨와야 하니 거리도 꽤 있는 편이라 상황이 복잡해질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애기 짐 간소하게 들고 즉각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신혼집에 다시 가서 얼마간은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척 걱정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저도 그 집에 가서 정리할 것도 있고 아기 분유며 옷들이며 이것저것 가져오긴 해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딱 한 달만 그 집에서 아기 돌보면서 집 정리를 하고 이혼을 해서 나올 심산으로 집에 가는 길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돌아갔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제 눈치를 엄청 보았고 매일 같이 칼퇴근을 하고 신경을 쓰더군요.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참 이런 걸 왜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맘 같아서는 모른 채 하고 싶지만 사람인지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바로 남편이 데려온 혼외자 때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넷이 부둥켜 살다 보니 아기를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눈치를 보며 돌보긴 했으나 그마저도 얼마나 꼴싸나왔는지 모릅니다. 나와의 사이에 둔 자식은 내 품에 맡겨두고 그 여자아이는 자기 아니면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애를 먹어가며 돌보더군요. 아마도 그것까지 저에게 맡겼다간 당장 쫓겨날까봐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돌보는 거여서 그런지 그 애기는 계속 앵앵대며 울어대고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더 보고 있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보니까 아기가 제 엄마에게 제대로 케어도 못 받았는지 분명 2살쯤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주 작고 빼삭 말라서 젖병을 제대로 물지도 못하더군요. 모유는 당연히 못 먹어봤을 거고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할 시기인데 엄마 손을 못 타서 그런지 분유로 이제껏 연명했나 봅니다. 얼핏 보니 저것도 생명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 어린 게 뭔 죄인가 싶기도 했어요. 우리 애기는 젖을 먹으며 꿀꺽꿀꺽 잘만 자라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개월수가 훌쩍 나는데도 못 먹어서 그런지 체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 저도 사람인 건지 아니 엄마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기가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만 같이 젖을 물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으나 당장 옆에서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은 정말 끔찍하게 미웠지만 그 아기를 안아 올려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젖을 먹였습니다. 몇 번이나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친정 어른들은 당연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시니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자 더 화만 부추길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먹였네요. 이런 와중에 제 아들은 어느새 낮 시간마다 같이 있는 이 여자아이 손을 잡아가며 좋아하고 저도 때마다 이 아기를 안아 올려서 같이 먹이다 보니까 처음에 엄청나게 끔찍하게 여겨졌던 감정은 아주 조금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발목을 잡혀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혼외자 아가 때문이었는데 이 아기가 몇 번 젖을 먹더니 이제 자꾸 눈을 저에게 맞추고 제 주변으로 와서 착착 감기는 겁니다. 며칠 모유 좀 먹였다고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아기가 제가 안아 올려서 젖을 물리니 옹알이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한창 말할 시기인데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젖을 먹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더군요. 직 당겨지는 느낌이 순간 아파서 아기를 획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후 아기가 한 행동에 저는 쇠뭉치에 댕강 얻어 맞은 듯 숨이 멎었습니다. 젖을 먹다가 제 머리카락을 손에 감고 당기더니 그 작은 눈이 갑자기 샥 접히면서 반달 눈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옹알옹알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쌩글거리며 씩 웃는데 가슴 한 군데를 도려내는 듯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행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젖을 먹이는 동안 저와 체온을 나누기도 했고 그렇게 안겨서 잠을 재우기도 했던 며칠 밤이 지나 이 아기가 저에게 처음으로 했던 옹알이였어요. 그간에는 울기만 했고 쎄액 소리만 내고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했고 안쓰러울 정도로 마른 체구였어요. 저도 제 자식을 생각하니 저 아기가 안쓰러워서 순전히 그저 저 생명만 보고 먹인 것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제 피부치는 아니고 남편은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기가 저를 저렇게 힘껏 붙들고 처음 뱉었던 엄마 소리에 가슴을 두드려 맞은 듯한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먹여주고 안아줘서 엄마라고 생각한 건지, 그 전에 엄마에게는 그런 걸 못 느꼈던 건지, 저랑 만난 지 10여일 만에 웃어 보이는 아기를 보니 너무 울컥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아기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잖아요. 당시 저는 80년대 나오던 드라마들을 보며 혼외자들의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거나 동네 수다거리로 나오면 즉각 반발하고 불같이 화를 냈었어요. 배우자의 인격을 완전 무시하고 말살하는 행위라고 여겼었어요. 문득 스쳐가는 그때의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내 일이 되어버린 것도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반면 내가 그래도 어미가 되어서 그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지 못하는구나 싶어 복잡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것인지 저렇게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정해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지만 아무 죄도 없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은 물 건너갔고 어찌됐건 저를 만나기 전의 일이고 남편도 여러모로 협조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애 둘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친정 어른들의 반발은 엄청났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우리 집을 다시는 드나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경고한 후 두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도 저럴 만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허튼 수 보이면 애들을 다 두고 이혼하겠다고 단단히 일러두었죠. 남편은 엎드려서 몇 번을 허리를 숙여가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아이들을 둘 다 내 자식처럼 친남매처럼 키우게 되었어요. 아들은 전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저도 혹시나 제가 말실수할까 싶어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말을 조심했어요. 꼭 이 여자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제 아들 교육상으로도 친남매가 아닌데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많은 부분들을 감수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남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품고 살기로 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갈수록 딸아이는 정말 손갈 것 하나 없이 멀쩡히 자라주더군요. 이 아이에게도 딱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렇게 웃음을 보이던 아이에게 나는 실은 내 엄마가 아니라고 내 아빠가 내 친엄마 사이에서 너를 낳았고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기 힘들더군요. 그만큼 저도 어느새 아이에게 마음을 주게 된 것 같기도 했어요. 딸 아이는 남동생을 끔찍하게 잘 챙겼고 학교도 손수 챙겨 데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더군요. 둘이 학년 차도 거의 안 나는지라 학교도 함께 잘 다녔어요. 다만 매번 다치고 사고를 치는 아들 때문에 저는 매번 학교에 불려가기 일쑤였어요. 단순히 활동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들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간신히 졸업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딸아이는 수시로 학교를 일찍이 입학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딸은 이번에도 100점을 맞았다며 저에게 달려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죠. 딸은 항상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딸아이는 애교도 참 많았고 늘 저희를 기쁘게 해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딸 덕분에 분위기가 사르르 풀어져 좋아지곤 했죠. 게다가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엄마 아빠가 우리 남매 키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다며 첫 월급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숟가락을 하나 더 준비해서 챙겨 먹였을 뿐 그 외에 크게 마음을 못 써주었는데 정말 그뿐이었는데도 이날 저희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 우리 키우느라 힘들었지? 엄마 덕분에 이렇게 컸어. 고마워 엄마. 똑같이 배에서 나온 자식도 아니고 엄연히 다른 아이들이긴 하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군요. 꾸깃꾸깃한 돈이 아닌 그마저도 은행에서 새로 바꿔온 빳빳한 200만 원을 제 손에 안겨준 딸.
그대로 고이 받아서 넣어두었어요. 그러나 막상 제 배에서 나온 아들은 정말 시종일관 저를 잠시도 편하게 두지 않더군요. 다음 날 정말 한심하다 못해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은행에 가려고 보니 보석함에 넣어둔 돈이 봉투째 사라진 거였어요. 온 집안을 다 들썩여가며 찾아도 알 수 없었고 딸이 준 돈을 잃어버렸단 생각에 하루 종일 황망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녁에 집에 들어온 식구들에게 저도 지쳐서 울먹이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안색이 변하더니 저를 급히 끌고 안방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어째 낌새가 좋지 않고 불안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였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갔다며. 누나가 돈을 잘 버는데 그깟 돈 더 벌면 되지 무슨 신고까지 하냐며 제게 타박을 주었습니다. 일을 크게 벌리지 말라며 귀찮다는 듯 굴더군요. 어쩌면 이렇게 제 속을 가만두지 않고 썩이는 걸까요? 정말 집 밖으로 내쫓고 싶었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갚겠다는 생각도 없이 마냥 집에 있는 돈을 뜯어내가며 축내는 아들을 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부터 늘 못마땅해 하셨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외면하시고 인사도 받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한창 바쁘던 중에 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시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친정의 죄인이 된 남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생활에 매여 잘 찾아가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 밤에 몰래 울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아들은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고 그만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 병문안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 아들 경찰서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딸아이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거리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딸은 할머니에게 가는 중이라며 본인이 할머니 식사도 봐드리고 챙겨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낳아준 할머니를 자기가 보살펴주겠다는 마음씨.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는 딸의 말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아이가 못내 미워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고 늘 꼴 배기 싫다며 저리 가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무슨 죄냐고 감싸 안는 저에게 너도 보기 싫으니 오지 말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래도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몸도 아프시고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가끔 저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늘상 이렇게 아들 때문에 꼬이고 바빠 일하다 보니 제대로 찾아뵙지 못해 너무 한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딸이 아는 건지 한창 고민을 하며 품에 안았고 결국 내 곁을 내주기로 결심했던 낯선 그 아기. 그 아기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엄마가 되었고 자라는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엄마와 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생때 같은 친자식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함께 느끼는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진짜 피부치인 아들보다 딸아이가 저에게 준 사랑과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아이가 저를 지탱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매번 사고치는 아들 뒤치다꺼리를 하는 이 낯선 삶의 풍파 속에서 정신을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도 새삼 이 아이와 저의 만남이 무엇인지 신을 믿지 않지만 신에게 가끔 속으로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벌처럼 느껴졌던 이 아이를 이제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엔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알았냐 물으니 그저 웃으며 자기는 다 괜찮다고만 합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어떻게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인지 딸 아이를 더 사랑해주지 못한 과거가 문득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연 마지막으로 딸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